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 나라의 건국과 발해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라는 거란족이 세운 나라죠. 이 거란족은 그 근원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은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은 그 선비 제국이 이제 붕괴되면서 여러 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우문씨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우문씨가 이제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쪼개지면서 고구려에 거란하고 해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선비족의 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중국하고 고구려 아니면 이제 발해 요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서 발해가 이제 건국하게 되는 것도 거란족이 당나라에 이제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틈새를 이제 보고서 이제 치고 빠지면서 만주 쪽으로 이제 이동했기 때문에 발해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건데, 이 당시 AD 901년에 그때는 이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흔덕근 가한이라고 불렀던 요현흠덕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인자가 누구냐? 바로 진랄부의 야유라보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요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제1대 황제입니다. 본부 이리근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군사권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했냐? 시리, 해 이런 데를 이제 정복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공로로 더 올려서 대질열부 이리근에 임명이 됩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정복 활동을 하는데 902년에는 40만 대군을 이끌고 중국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동하고 대북 쪽을 공격해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하고 9만 5천 명을 끌고 그 낙타, 양, 말 이런 걸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한족을 잡아갖고 이주를 시키죠. 903년에는 여진을 또 공격해요. 그래서 300호를 사로잡고 또 중국을 공격하고 또 10월 달에는 중국, 지금 베이징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복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해족도 잡아갖고 끌고 와서 이제 이 자기네 그 지역에다가 이제 도서 해질날부라는 걸 갖다 만들어서 그들을 다스렸어요. 자, 904년에는 흑차자 시리, 아까 시리족을 또 치죠. 이렇게 됩니다. 시리가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당나라한테 이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지만은 매복에 걸려서 이제 실패하고 전멸하죠. 그리고 시리까지 격파되니까 도리어 이 야유라보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군사적으로도. 905년에 또 흑차자 시리를 또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5년에는 이제 또 중국, 그 다음에 해, 습, 이런 걸, 동북 여진, 이걸 다 격파합니다. 이 중에서 또 습이라는 게 이렇게 비치는데, 이 습은 백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있었느냐? 시라무렌, 지금의 적봉 지역에 있었던 족속이다. 아주 작은 족속이죠. 그 다음에 이제 901년에는 그 제일 우두머리였다는 흔덕근 가한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유라보기가 드디어 칸이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지금까지는 선거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백제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예 폐지시키고 세습제, 자기 아들들로 내려가게끔 딱 정권을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시리를 또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공격한 시리, 흑차자 시리는 어디 있었느냐? 허른버러, 그 호수에 있었던 그 동남쪽 대흥난영하고 사이니까 동몽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여기 살다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란 서쪽으로 초원지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충돌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유라보기가 916년에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요라고 하고 상경이망부를 갖다가 수도로 삼습니다. 지금 상경이망부는 어디냐? 파림자기에 있습니다. 내몽골 파림자기 임동진에 있고, 여기는 성이 두 개예요. 여기 날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성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성은 뭐냐면 황성,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성은 한성이에요.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 두 개의 성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황성은 길이가 1700, 남북의 길이가 1700, 동서 길이가 1500, 꽤 크죠. 한성도 이 동서 길이가 1700, 남북 길이가 1200, 약간 작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한족을 끌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수공업 같은 거, 그러니까 궁중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장인들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하게끔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족을 이제 자기 그 우문시에서 이렇게 해족하고 거란족으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그 해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막해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이 당나라에 이렇게 투항을 해갖고 요락도덕부가 있었고 당나라에서 이시성을 줬었어요. 그랬는데 이 야유라보이가 계속 공격을 해갖고 이들을 갖다 이제 평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11년에는 야유라보기가 서부해와 동부에 모두 쳐서 평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923년에는 여기 또 이제 또 쳐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926년에는 해의 부장이 발해를 정복하는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해왕부를 설치하고 요 나라의 황후족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해족이. 그러니까 거의 같은 동족이니까. 그리고 이제 1114년에 금나라를 건국한 아골타가 요 나라를 칠 때 해족이 투항을 했다가 또 다시 배신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거영간을 쳐들어오자 해족의 회리보라는 사람은 독립을 해서 해국 황제라고 칭했다가 이제 패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골타 금나라에 투항을 하면서 이 맹암모국이라는 이 군사제도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되는, 해족은 별로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씁니다. 거란족하고는 좀 틀리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번 강의의 메인 포인트인데, 사실 이제 발해 영역을 그리라 그러면은 요동반도를 꼭 빼먹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러면 요동반도는 요 나라 건가? 발해 건가? 표시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더라고요. 903년에 거란이 발해의 서남쪽 변경을 여러 번 공격하였다. 발해국기라는 책에 보면 뭐냐면 발해애왕 903년이죠. 야유라보기가 거란의 대질열부 1위군이 되어 토벌을 맡았을 때 우리라는 건 발해죠. 발해의 서남쪽 변방을 수차례 침입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질열부 1위군에 임명된 게 901년이에요. 그리고 정복 활동을 계속해서 해, 습, 여진, 시리를 계속 토벌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요동행분지라는 책에는 당나라 고종이 이적으로 고구려를 정벌하여, 그러니까 멸망시켰죠. 평양성에 안동노호부를 두어 요동을 다스렸는데, 그 후에 옮겨가서 안동도의 취소가 어디가 됐다? 신성이 되었는데 지금의 심주이다. 심주는 심양이죠. 근데 여기 뭐냐면 심죽이라는 책에는 신성은 즉 심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동이 멀리 있어서 능히 지키기 어려워. 이건 이제 장안성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동의 땅이 발해의 대씨의 소유가 되어 10여 대를 전하였다. 이 중요하죠? 5대 동안, 5대, 그러니까 당나라가 멸망한 후에 거란이
발해와 수십 년간의 혈전을 벌여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요동 땅을 거란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고구려사를 보면 신성이 어디 있느냐? 심양이 아니고 무순에 있어요. 무순의 고이산성. 여기를 대부분 다 신성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정하죠. 자, 그 다음에 907년 기록을 보면 거란이 발해의 동평채와 천리부를 함락시켰다. 이 발해 국기에는 뭐라냐? 야유라보기가 우리의 천리부와 동평채를 함락시키고 동평채 진동군을 두었다. 성경강화포에는 동주는 현재 창도부 치소의 경계에 있고 발해의 동평채이다. 그럼 창도라는 지역이 바로 뭐냐? 동평채라는 얘기예요. 그 동평채는 현재 요령성 창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가 발해. 지금 이들이 공격하고 있는 게 보면 동평채, 그 다음에 신주, 여기 동평, 그 다음에 여기 요동반도. 이게 지금 야유라보기가 계속 공격하는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발해가 요주를 또 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요하 라인이에요. 요하 라인. 요하 라인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하의 요동반도 그리고 요하의 이 지역은 다 뭐예요? 발해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없어요. 자, 요동반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908년에 거란이 진동해구에 장성을 쌓았다. 그럼 진동해구가 뭐냐 이거예요. 요 나라가 쌓은 진동해구의 장성이 뭐냐. 여기에 보면은 이 남당의 그 사신이 온 요 나라로 가는 행로를 얘기했는데 십국 춘추에 거란의 사신을 파견하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동경은 지금의 요양입니다. 요양의 해안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요동반도죠. 7월에 진동간에 이르렀고 그 후 11월 달에 이게 7월이고 11월 달에 동경에 도착하였다. 그럼 이거를 해석해 보면 동경은 어디냐? 지금의 요양시예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진동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동지라는 책에 뭐냐면 금주성 남쪽 18리에 관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토성의 길이가 15리였다. 이게 바로 진동해구 장성입니다. 그 금주성에 있었던 거. 지금 대련 금주구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요겁니다. 이게 지금 대련이거든요. 대련시. 이게 금주구예요. 여기라는 얘기예요. 포인트 딱 찍으면. 근데 이걸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넓고 여기도 넓어요. 여기가 쫄록하거든요. 여기에 뭐냐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비사성이 있어요. 비사성이 있는 금주구예요. 근데 지금 중국 학자들이 찾았는데 여기가 발해고 여기가 서해예요. 여기 토성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찍은 겁니다. 중국 인터넷에 있는 거.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요거에 대한 걸 또 찾아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요 나라 때에는 소주라는 게 여기 있었고 소주관. 금나라 때에는 합사환관이라는 게 여기 설치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장성이 있고 망대가 여기 있는데 여기 요동반도에서 가장 짧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 시작이 어디냐면 황해 쪽은 염도촌, 발해 쪽은 토성자까지 뻗어 있다. 근데 이걸 고고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1958년 풍영검이라는 고고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뭐냐면 대련시 금주구 남쪽 난관령에서 토축 성벽이 남아 있다. 그랬고 전체 두 바다 사이의 성벽의 길이는 얼마냐? 6km 정도 된다. 굉장히 길죠? 대련시 감정자구 대련만진 후관둔촌의 서쪽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어디까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염도천이죠? 염도천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이렇게
장성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심양과 대련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거길 뚫고 지나가요. 거기에 남아있는 장성의 폭은 21, 높이는 1.2, 길이는 1km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성벽의 기촌에는 대형 석재와 회로 보강이 되어 있고, 성터된 부분에는 15cm 가격으로 큰 통나무, 이렇게 통나무를 박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판축을 했다는 거죠. 맨 아래층에는 동서방향, 그러니까 판축할 때 보면은 이렇게 통나무를 여러 개 박은 다음에 이렇게 판자를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흙을 놓고 다집니다. 그게 판축이거든요. 시루떡처럼. 그러면 이걸 왜 쌓느냐? 거란이 발해가 당나라로 가는 백기를 갖다가 감시하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발해가 이쪽, 여기 뺏겼으니까 이쪽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일로 오겠죠? 그러고 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목을 지키는 거예요. 물목을. 그래서 여기를 쌓은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막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냐? 908년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뺏긴 거는 901년과 908년 사이에 발해가 이 요동반도 지역을 거란한테, 야유라무기한테 뺏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15년에 거란인이 발해로 투항해 옵니다. 그리고 918년에 요나라 태조, 야유라무기죠. 야유라무기가 요양의 옛 성에 행차를 하였다. 그리고 919년에 요나라 요양의 옛 성을 수축하여 발해인과 한인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옮기고 동평군을 설치하였다. 이게 처음이죠. 그리고 방어주를 삼아 발해를 쳐들어갔다. 자, 여기 보면은 요사의 지리지에 뭐냐면 동경도 요양이 나중에 동경이 되거든요. 근데 요나라 동경도는 당나라 고종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안동도읍을 두는데 후에 발해 대시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설명드린 겁니다. 금사에는 뭐냐면 발해의 요양 고성이다. 그러니까 발해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사에는 뭐라고 되냐면 10조 동경은 옛날 발해의 땅이로 태조인 야유라무기가 20년을 싸워서 차지한 거예요. 몇 년을 싸웠어요?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20년을 싸웠대요. 그럼 1116년에서 20년을 빼야 되겠죠. 20년을 싸워서 겨우 얻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싸우지도 않고 우리의 강토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해 영역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요동반도를 딱 빼고서 그려놓거든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다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자, 요동행부지에 또 마찬가지로 수십 년간이랬어요. 여기서 수십 년간. 그렇다면 903년하고 918년 사이에 싸웠다는 얘기는 이때가 언제냐? 발해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애왕 때입니다. 애왕 때. 애왕이 901년에서 926년. 여기 보면은 요사에 동경도에 대해서 요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본래는 조선의 땅, 조선은 고조선의 땅이죠. 요나라 동경이다. 그리고 본래 발해 대시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주라는 걸 갖다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해주는 지금의 해성입니다. 해주는 본래 옥조국의 땅인데, 옥조가 우리가 대부분 저기 함경도 쪽을 옥조라 그러잖아요. 그건 동옥조입니다. 근데 여기는 남옥조예요. 왜 발해는 여기에 뭐를 두었다? 남경 남해부를 두었다. 우리 지금 남경 남해부를 북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여기 뒀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다 뒀을까요? 바로 거란을 막기 위해서죠. 그랬다가 여기가 없어지면서 북청 쪽으로 아마 이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양시와 해성시는 발해가 차지해서 금덕현, 남경 남해부, 그러니까 요양시가 금덕현이었어요. 그랬다가
이 거란이 계속 20년 동안 여기를 쳐갖고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남경 남해부가 폐지되고 북청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21년에 요 나라가 유주는 지금 북경 지역입니다. 북경에 있는 하북성, 거기 백성들을 끌어다가 동평인 요양과 심주인 심양으로 옮겼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인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924년에 발해가 거란의 요주를 공격하여 자사인 장수시를 죽이고 백성들을 잡아갔다. 요 나라 야유라보이가 발해를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요주를 친 거예요, 요주.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주가 어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요주예요. 여기를 친 거예요. 발해가. 그러니까 발해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들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925년에는 거란이 발해의 요동을 공격하였으나 소득이 없이 돌아갔다. 자칫 통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24년에 거란이 발해를 공격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이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요주가 어디 있는 거냐? 신민에 있어요. 신민. 심양의 서쪽, 요하 바로 옆에. 네. 그 다음에 9~5대사에는 뭐라 그러냐면 924년에 여진, 회골, 위구르죠. 황두시리 등이 합세를 하여 거란을 쳤다. 그러니까 왜 발해를 공격했는데 아무런 이득 없이 갔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협공을 한 거예요. 협공. 누구랑? 여진, 위구르, 시리. 얘네들이 같이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고립이 되잖아요. 야유라보기가.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돌아간 거죠. 자, 지금 그러면은 발해의 이제 고고학적으로 유물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그걸 찾아봤어요. 이 지금 발해가 밀고 들어와서 여기를 다 먹었죠 지금. 요게 요하인데 이 요하의 이쪽이 거란 땅이었는데 일로 밀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요동반도를 차지하고 지금 요양 있는데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경계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요 파란 딱지 붙은 데가 다 발해 유물이 나오는데 유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 이겁니다. 고이산성의 시가 고궁궐.